안녕하세요.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시사회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아인트호벤 대 세비야 경기입니다. 아인트호벤은 위트레흐트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선두권을 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유독 원정에서 실리적인 팀에게 고전한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무승부라도 만든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리그든 유럽 대항전이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로테이션을 상대가 돌렸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홈에서는 2대0으로 아스날을 잡아내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입니다. 압박 강도가 지난 시즌에 비하면 다소 온건하게 변하기는 했지만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역습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홈에서 더욱 강력함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전에서 0대3이라는 스코어로 참패했기 때문에 라인을 최대한 높이고 뭐 아니면 도 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져야 할 것입니다. 유로파에서는 홈에서 3경기 1실점으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스널전을 제외하면 전력이 한 수 아래의 팀들을 많이 상대했고 챔스에서는 수비적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는 등 리그에서 보여주는 실점 억제력과는 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세비야는 라요와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산파올리 감독의 체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1차전에서 0대3으로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렸기 때문에 원정임에도 부담 자체는 던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비야가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아인트호벤의 공격적인 기조를 이용한 역습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애초에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원정에서는 3경기 이득점으로 고전했고 엔네시리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즌 활약은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라요전에서 보여준 단점은 압박을 주무기로 삼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약했다는 점이며 라요가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운영을 하는데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경기 페이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면서 박스 안 진입은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골까지의 실점은 허용해도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데 무리는 없는 만큼 아주 저평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인트호벤의 공격적인 기조를 부담스러워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4골이 필요한 상황이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큰 의미는 없고 세비야가 라인을 높여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라요를 상대로도 점유율 확보에는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세비야의 수비가 아주 만만한 수준은 아니라 공격적인 성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피오렌티나 대 브라가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에서는 엠폴리에 1대1로 비기면서 여전히 공격에서는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경기 점유율은 압도했고 기대 득점도 2골이 넘었지만 요비치가 슈팅 하나만을 기록하는 등 전방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유럽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순항 중인데 중원의 전력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전방 자원들도 힘을 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 부진했던 요비치도 1차전에서는 2골을 넣는 등 유럽 컨퍼런스 리그에서 양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 1차전에서는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잘 풀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대0으로 스코어 차이가 크고
홈에서 무리할 이유는 없는 상태이며 중원에서 최대한 공을 소유하되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리그에서도 공격력 부족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지,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에게 득점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실점 통제는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스코어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브라가는 1차전에서는 55분 만에 토르메냐가 퇴장을 당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고, 과부하가 걸린 니아카테가 치명적인 실수로 실점의 빌미가 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0대4로 패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역전을 만들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점유율을 다소 내려놓는 원정에서의 득점포가 더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리그 원정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르투에게 1대4, 스포르팅에게 0대5로 대패를 당하는 등 역습을 위해 공격권을 내주는 대가를 오히려 톡톡히 치르는 모습입니다. 물론 피오렌티나가 무리하게 스코어를 벌릴 이유는 앞서 언급한 참사급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원정에서의 성적도 허수가 많다는 정도로만 알아놓아도 좋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피오렌티나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은 높지만 피오렌티나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점 억제 능력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와의 중원 싸움에서도 앞설 가능성도 크게 보기는 어렵고 지난 경기에서도 수적 열세가 있었다고는 했지만 포르터르가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공격진으로 공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